제가 사는 지역에 17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는 저희 지역에서 좀 유명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고개에서 넘어진 애는 17살 때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고개는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동네 애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에미라는 친구와 다른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같은 반이던 일진 패거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진 패거리 애들이 담력시험 삼아서 그 고개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17고개에 도착한 저희는 17고개가 좀 가파른 걸 빼곤 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도심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낮에는 밝기 때문에 그냥 고개에 있는 것만으론 담력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진 패거리 애들이 언덕 중간에서 일부러 자전거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페달에 서거나 일부러 넘어질 것 같은 재주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용기를 서로 경쟁했습니다. 저희 패거리는 담력 시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단지 일진 패거리 애들이 쇼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진 패거리 중 한 명이 저희한테 야, 니들도 뭐 좀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못해서 담력시험에 참가하게 됐는데 저는 자전거로 언덕 고개를 내려가면서 손을 떼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페달에서 떼고 V자로 벌려서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진 패거리 애들은 자신들도 별로 대단한 무기도 못 보인 주제에 저한테 겁쟁이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박수를 치고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로 박수를 치면서 자전거를 타주는 정도는 돼야 놀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 할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주를 선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진 애들은 재밌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안장 위에 올라서서 타려고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언덕의 중간에서 넘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손이랑 팔꿈치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 애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비웃었고 하나같이 저에게 넌 이제 17살이 죽겠네? 라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저를 걱정해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문득 고개 위를 쳐다보니까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 M이라는 친구가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제 근처에 오지 않고 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째서 M은 안 오는 걸까? 제가 궁금해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쟤 쫄아서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왜 그 앤 오지 않는 걸까? 그 애는 고개를 내려오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담력시험도 끝났고 일진 패거리 애들도 만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상처도 치료할 겸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있는 고개를 올라갔는데 그 애랑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그 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구한테 밀린 것처럼 저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친구는 제 옆을 지나치더니 언덕의 중간까지 가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구르는 바람에 얼굴이 바닥에 그대로 부딪혔는데 오른쪽 얼굴의 절반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친구가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친구가 넘어질 때의 충격음에 놀란 근처 아줌마가 다가오셔서 구급차를 불러주셨고 그 친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얼굴이나 팔꿈치, 어깨, 손 등에 많은 상처가 생겼고 특히 관자놀이 부분엔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곡의 충격이었는지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가 넘어지기 전에 언덕에서 갑자기 내려온 이유를 알고 싶어져서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의 말론 누군가가 뒤에서 밀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누군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갑자기 밀렸다고 합니다. 제가 언덕을 올라가서 그에게 다가갈 때 언덕엔 그밖에 없었고 그를 밀만한 사람은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섬뜩한 느낌만 막연하게 남긴 채로 제 기억 속의 고개의 추억은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그와 저는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17곡의 사건은 당시의 제게 상당히 인상적인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물론 17곡에서 넘어진 저와 그가 17살에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변한 건 그와 내가 15살이 돼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될 무렵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선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고등학생이 돼서 오랜만에 만나려고 생각했는지 그와 다른 친구들이 15살 때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반에서 좀 잘나가는 놈이 되면서 그에 걸맞게 약간 불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놀란 건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있었던 멍이었습니다. 마치 팬더처럼 크고 검붉은 색의 멍. 그가 17곡에서 넘어지면서 관자놀이에 생긴 상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반경 5cm 정도 그 멍 부분이 오른쪽 얼굴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그의 얼굴에 그런 건 없었는데 중학교 시절 여러 번 만났을 때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무슨 저주에 걸린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갑자기 그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하물며 저주 같은 건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멍 부분에서 가끔 가다가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통증 때문에 균형을 잃고 위험한 일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주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진 않았지만
그 멍 부분이 아플 때마다 아무래도 17살의 재앙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15살이었고 재앙이 일어날 나이인 17살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저주나 재앙이 일어난다고 쳐도 2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가 농담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같이 넘어진 저도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둘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 저희는 16살 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간 노는 아이처럼 보이는 이미지에서 호쾌한 인상을 주던 그가 16살 때 저희 집에 찾아온 그는 그때와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마르고 수척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멍은 15살 때보다 더 커져 있었고 얼굴의 절반 정도 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15살 때 저와 만난 후에도 상처 부위의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위험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6살이 되고 나서 오토바이 면허를 땄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 마치 그를 죽이려고 노린 것처럼 갑자기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승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홈에 접근할 때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하마터면 선로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겁먹은 모습에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가 말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그에게 변변한 조언도 해주지 못한 채로 무섭다고 말하는 그를 무리하게 저희 집에서 쫓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건 그로부터 2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16년이라는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상처의 아픔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16살이고 17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옛날부터 알려진 17고개에서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화제는 그가 죽은 원인과 17고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말하기 시작했는지 그때 모두 17고개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장례식 다음날에 모두 모여서 그 고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섭외한 건진 모르겠지만 자칭 무속인이라는 중년의 여자를 불러왔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할 소금만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다음날에 곧바로 17고개를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무속인과 함께 굿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굿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추억이 있는 그 고개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그 굿판 자체가 그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굿을 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굿판에 참석한 아이들이 안색을 싹 바꾸고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17고개가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고개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있어야 하는 위치인데도 말이죠. 저는 그 일 이후로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가 없어질 정도로 큰 공사를 했다는 소리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뭔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에 중년이 된 저는 요즘 들어 자꾸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전설처럼 17살에 죽지 않고 16살에 죽어버린 그가. 물론 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17곡에는 관계가 없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마음먹었고 수십 년 만에 그 고개가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집에서 17고개가 있는 곳까지 가면서 저는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 17살의 재앙이라는 건 실제로는 옛날에 사용됐던 한국 나이로 17살이고 현대로 고치면 16살의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16살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엔 모순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겐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그렇게 보면 또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굿하던 친구들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피우던 17곡엔 당연하다는 듯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제 키가 커졌기 때문인지 고개가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옛날의 모습과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전거에서 넘어진 장소와 똑같은 데서 아래를 바라봤는데 그가 무서워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못했던 가파른 고개의 중턱엔 저와 그가 넘어진 장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를 떠올리면서 천천히 고개를 바라봤는데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사람의 시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되돌아보니까 거기엔 아무도 없었는데 하지만 제 눈앞엔 작은 아이가 서 있었고 그 애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시선을 내리면 거기엔 역시 아무도 없었고 하지만 시선을 내렸을 때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맞고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는 느낌. 저는 한기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지금까지 느껴지던 느낌과 그 시선이 사라지고 눈앞에서 느껴지던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긴장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제 앞에 서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초등학생 시절 그때 제 친구를 밀었던 그 누군가였을까요? 저는 긴장이 풀린 후에도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산 꽃다발을 고개 근처에 있는 도로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서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고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고개 위엔 누군가가 있고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등을 돌리니까 누군가의 강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